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예나입니다. 이번 시간 영자신문 읽기에서는 일본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는데요. 일본의 사회상 중에서 과로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통해 이번 시간의 기사 내용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Working to Death in Japan. 자, 이렇게 조금은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제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ork to dea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굳어진 표현인데요. 과로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엇 다음에 to를 써가지고요. 결과를 그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영어에는 있습니다. 무엇 to death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무엇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로사하다라는 표현으로 work to death가 존재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사회상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Working to death in Japan. Hundreds of deaths related to overwork from strokes, heart attacks, and suicide are reported every year in Japan, along with a host of serious health problems sparking lawsuits and calls to tackle the problem. While the popular image of Japanese salarymen toiling long hours for the company before taking the last train home is changing, many still spend far more hours in the office than counterparts in other modern economies. 네, 기사 내용 잘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기사 속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들이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근무한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요약이 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Today's Keywords를 살펴본 후에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work, spark, toil, counterpart. 네, 이번 시간 기사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주요 단어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된 단어 overwork 있죠? 과로라는 뜻입니다. 굳어진 표현이고요. 동사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때 과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나온 over는요, 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일을 하는 이제 행동, 과로를 가지고 overwork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단어로 counterpart가 있는데요. 이 counterpart는 상대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나 비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통계를 비교하거나 했을 때요. 지난 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보았는데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다 했을 때 남성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여성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할 때 their female counterpart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인데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되는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외교라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영자신문 기사라면은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내용이다. 한다면 이제 Korean counterpart 혹은 Japanese counterpart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혹시 그 같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Keywords가 녹아 들어가 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입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undreds of deaths related to overwork. 자, 지금 과로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과로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지금 풀어준 표현인데요. 보니까 deaths related to overwork 이렇게 나왔죠. 그 수가 hundreds라는 거죠. 수백 건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Deaths related to overwork. 무엇과 관련된 사망입니까? 과로와 관련된 사망의 건수가 hundreds of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니까 네, 수백 건에 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니까 과로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과로여서 사망했다기보다는 과로로 인한 strokes, 뇌졸중이고요. 또 heart attacks, 심장이 공격을 받았네요. 심장마비라는 뜻입니다.
and suicide, 자살도 있습니다. 과로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겠지만 이 같은 직접적 사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are reported every year, 매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지금 보니까 reported가 나와가지고요. 이 지금 동사 부분에 해당하는 주어가 hundreds of death라는 첫 번째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in Japan,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을 보세요. along with 뭐뭐뭐 이렇게 이어졌죠. 무엇과 함께 라는 의미입니다. along with a host of serious health problems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serious health problems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건강 문제들입니다. 가장 최악의 사태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도 심각한 건강 문제들이 host of 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host는 물론 뭐 개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주인이라는 의미로도 아마 보셨을 듯한데요. host of는 a lot of와 비슷해요. a number of 수많은 이라는 뜻이죠. 정말 수많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Sparking lawsuits and calls to tackle the problem 했는데요. 자, spark가 나왔습니다. 부싯돌에 불을 붙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스파크가 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불똥을 튀기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그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spark라고 하면 촉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lawsuits가 촉발이 된다라는 그 일본의 사회 실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lawsuit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우리 고소하고 고발할 때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그것을 lawsui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소를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and calls to 뭐뭐뭐 이거 한번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때 call은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 해달라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에요. tackle the problem. tackle 하면 축구가 먼저 생각이 나죠. 태클 거는 거죠. 자, 이 문제 the problem이라고 했을 때 tackle 뒤에 등장을 하면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부분은요. 지금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신 부분은 전체 기사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떤 기사를 쓰거나 했을 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주제가 되는 내용이 맨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While the popular image of Japanese salarymen toiling long hours for the company before taking the last train home is changing. 와, 저 여기 보니까 또 이 두 번째로 나오는 문장도 길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while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뭐인 반면에 혹은 뭐뭐입니다. 한편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랬을 때 while을 처음에 눈에 들어왔을 때 보시고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부터 또 앞으로 올라가고 뒤죽박죽 해석하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보다 깔끔하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경우에는 while이 붙었구나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while의 경우에는 이 절이 끝나고 나서 다음 부분이 시작될 때 연결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while이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The popular image of Japanese salarymen 이걸 보시면 돼요. popular image니까 인기 있는 이미지보다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일본의 셀러리맨의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셀러리맨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콩글리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기사에서도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 우리가 이른바 셀러리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남성들 대중적인 이미지 뭐죠? toiling long hours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toil은 뭐냐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열심히 일하다, 힘들게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장시간 힘들게 일하는
for the company. 자기 직장을 위해서 정말 장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일본 샐러리맨들의 그 이미지, 많이 알려진 이미지죠. before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실 때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before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장시간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taking the last train home 하는 거죠. 마지막 열차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changing하고 있대요.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아까 while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반면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넣어주셔도 괜찮다는 거죠. Many still spend far more hours in the office than 누구누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many는 many salaryman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샐러리맨들이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spend time, spend hours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니까 far more hours라고 해서 비교급을 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말이죠. 자, 그럼 뭐가 나왔으니까 뒤에 than이 있겠죠? then, 누구보다요? counterparts in other modern economies. 또 근대화된 경제라고 나와서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뭐냐면 counterparts니까 상대방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상대방?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상대방? 거래처 상대방? 그런 상대방이 아니라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국가를 지금 상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국가의 직장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근로에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자, 어디에 있는 in other modern economies, 현대화된 경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economy는 경제국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다른 현대화된 경제국들에 있는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Working to Death in Japan이라는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그 정말 샐러리맨이라고 나왔지만 직장 남성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Working to death in Japan. Hundreds of deaths related to overwork from strokes, heart attacks, and suicide are reported every year in Japan, along with a host of serious health problems, sparking lawsuits and calls to tackle the problem. While the popular image of Japanese salarymen toiling long hours for the company before taking the last train home is changing, many still spend far more hours in the office than counterparts in other modern economies. 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 들어가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은요. 수많은 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기사 속에서 보셨죠? hundreds of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수백의 라는 뜻이고요. 또 수천의, 수백만의 할 때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각각 thousands of, millions of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수로 썼다는 겁니다. 단위가 되는 숫자들을 복수로 활용을 하셔야지만 그 수많은 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Hundreds of people are missing. 수백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자, 이때 miss는 실종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로 missing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형용사 형태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hundreds가 나왔기 때문에 수백 명이라는 의미고요. hundreds of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fun facts로 넘어가겠습니다. Check out a friendship between a human girl and an alien. If you think of aliens, the first thing that pops up in your head might be creepy or gross creatures that scare you away. But in DreamWorks' new animation film Home, which premiered on May 21st in Korea, aliens are not so repulsive. They're surprisingly cute, lovely, and bubbly characters that can steal your heart. 네, 이번 시간 펀팩스는 영화를 소개하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heck out the friendship between a human girl and an alien. Check out은 한번 보세요 라는 의미가 있죠. 어떤지 한번 보라는 의미로
check out that restaurant. 그 레스토랑 한번 가보세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한번 그 우정에 대해 살펴보세요. Between A and B, a human girl, 인간 여자아이와 and an alien, 외계인이죠. 외계인 사이의 우정 한번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라는 의미로 기사 제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f you think of aliens, 자, 외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the first thing that pops up in your head, 머릿속에 외계인, alien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pops up. 자, pop up이라고 하면 그 컴퓨터,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 아마 친숙한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요. 팝업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영어에서 pop up, 지금 동사로 쓰인 표현입니다. 떠오르다, 그렇죠?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다, 혹은 정말 팝업처럼 그 창이 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탁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might be, 무엇일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똑같진 않을 테니까 이것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creepy or gross creatures that scare you aw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계인 하면 좀 무서운 그런 생명체가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creepy하고 gross가 나왔어요. creepy의 경우에는 징그러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gross도 좀 비슷해요. 역겨운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뭐 끔찍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일단 둘 다 유쾌한 표현은 아닙니다. 징그러운 어떤 생명체, creature라고 하죠. 그런 생명체나 gross 역시 좀 역겨운 끔찍한 생명체가 떠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scare you away라는 표현하고 같이 썼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또 외계인을 주어로 했기 때문에 scare you away, 당신으로 하여금 무서워,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away, 멀리 달아나게끔 하는 그런 생명체일 수 있다는 뜻이죠. But in DreamWorks' new animation film, 그런데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Home이고요. Which premiered on May 21st in Korea.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날짜가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영화가 개봉할 때 be released를 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표현 비슷합니다. premiere를 이제 동사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의 이미지가 좀 다르다는 표현이겠죠. Aliens are not so repulsive. 이렇게 표현했네요. repulsive는 혐오감을 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repulsive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반감을 자아내는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겹지는 않아요. 그렇게 혐오감을 주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라는 뜻이네요. They are surprisingly cute. 너무나 놀랍게도 귀여운 생명체들이고요. Lovely, 사랑스럽고 and bubbly. 자, bubbly는 방울 같은 혹은 뭐 거품 같은 이런 뜻인가요? 명랑한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랑한 캐릭터들이고 that can steal your heart, scare you away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로 등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준비된 기사를 두 가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